닮은 꼴 연예인 그런 분들 중에 또 동일이 분석해 보신 그런 분 있어요? 네, 박광규 씨하고 강영우 씨. 우리 약간 예상해 볼까요? 이게 샘플 있잖아요. 저랑 아웅산 장군 앤드 라이언 고슬링이 7.9% 나왔잖아요. 더 올려야 돼요. 한참 올려야 돼요. 상당히 높게 나왔어요. 높게 나왔어요? 네. 그알잘 오늘은 그알 채널의 아이돌 같은 분이죠. 범영상 분석 전문가 황민구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동안에는 이제 영상 분석 보고서를 통해서 이제 그알이 분들과 만나셨는데 영상 분석 보고서가 시즌 1에 이어서 2까지 잘 마무리됐어요. 그럼 소영님이 뽑았던 그 총 6회차 중에서 네. 가장 재밌었던 회차는 뭐예요? 이게 보니까 이게 제작진 이런 건지 모르겠지만 천투 재미없는 거부터 해가지고 천천히 재미와 끌어올리더라고요, 이렇게. 아, 그래요? 이 시나리오가 점점 올라가면서 재밌는 게 마지막에 나왔던 게 이제 UFO에서 빵 터졌던 것 같아요. 아, UFO. 네, 조회수도 그렇고 댓글도 그렇고 욕도 제일 많이 달리고. UFO 편이 진짜 많이들 보시고 댓글도 참 많았었는데 그렇다 보니까 좀 따로 시간을 좀 만드는 거예요, 이번 그 네. 채널은. 그래서 영상 분석 보고서 AS라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오늘 뭐 저희가 영상 분석 보고서에 그아리 분들이 올려준 댓글을 가지고 보충 설명도 해드리고 네. 궁금증 답도 해드리는 그런 시간 보면 되겠죠? 좀 오늘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저도 준비를 더 하고 나왔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영상 분석 보고서 시즌2가 총 6편이 올라갔는데 그중에 제일 먼저 얘기해볼 회차는 가장 많은 분들이 시청하시고 댓글 남겨주신 UFO 편부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죠? 벌레가 카메라 앞에서 빨리 움직인 거예요. 보여드린 거는 다 벌레 분이거든요. 이 미 국방부에서 미확인 물체라는 거에 대해서 전투용 그런 거 있어. 지금부터 UFO 편에 대해서 하나하나 AS를 해볼 텐데 먼저 가평 UFO. 네. 저도 상당히 애정이 많은 사진이거든요. UFO 사진 중에서도. 당시 가평 UFO가 사진상 왼쪽으로 길게 잔상 같은 게 남아있었는데 그때 소장님이 그 잔상이 롤링 셔터의 현상이다. 위부터 밑으로 센서가 스캔을 쭉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알 수 없는 형상이 생겨요. 롤링 셔터에 의해서. 그 롤링 셔터 때문에 위에서 밑으로 스캔하니까 한 프레임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 UFO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지나가면서 롤링 셔터 때문에 한 프레임이 이렇게 딱 걸리는 거예요. 이런 의견들이 있거든요. 네. 어떻게 된 거예요? 저 댓글을 봤지만 디지털 센서와 아날로그 필름은 다른 거거든요. 네. 디지털 센서에서는 당연히 롤링 셔터라고 하는 알고리즘에 의해서 연속 촬영이 돼요. 네. 그렇다면은 필름에서는 어떤 현상이 있냐면은 똑같습니다. 뭐냐면 그때는 포컬 플레인 셔터라고 해요. 우리 카메라를 분해해서 보게 되면 막이 있어서 막이 열렸다 닫혔다 열렸다 닫혔다. 네. 그 막이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죠. 아. 또 위에 올라왔다 내려오죠. 그게 롤링 셔터의 현상이에요. 메커니즘적인 건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원리는 같은 거예요. 정리하면은 용어의 차이는 조금씩 있지만 다 원리는 같다. 현상의 원리는 같다. 네. 그죠? 네. 알겠습니다. 저는 가장 신박했던 댓글이 가평 UFO는 벌레가 아니다. 벌레가 아니고 그때 할머니가 마당에서 털고 있던 밀껍질이다. 네. 이런 주장이 있었거든요. 네. 이분 말처럼 이 UFO로 보였던 이 물체가 벌레가 아니라 밀껍질일 확률. 할머니가 털다가 이게 팍 올라간 게 찍힌 거 한 컷. 그럴 가능성도 있나요? 지금 말씀하셨지만 털다가 밑에서 위로 올라야 되잖아요. 네. 그건 잔상은 밑에서 위로 생겨야 돼요. 너무 빨리 올라간 거죠. 너무 빨리 와도 잔상 자체가? 네, 지금 잔상은 좌측에서 우측이잖아요. 화면에 수평하잖아요. 그러면 털었으면은 그 방향성을 갖고 밑에서 위로 가거나 사선으로 가기 때문에 블러링은 사선으로 생겨야 되겠죠. 여기서 이쪽으로 온 거죠, 지금 사진상. 네. 그러니까 밀껍질을 털다가 일로 날아갔는데 바람이 강풍이 불어서 일로 확 왔어야지 가능한 거네요? 그렇게 되면은 밀껍질뿐만 아니고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모든 피사체들이 찍힐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강풍은 안 불었던 것 같아요. 밑에 보면은 다 가지런해요. 평화로운 느낌이에요, 그죠? 네. 이거는 뭐 깔끔하네요, 답변이. 예, 이해가 바로 되네요. 앞에 것도 다 깔끔했어요. 다음은 미국 국방부에서 공개한 UAP 영상에서 UFO의 속도와 관련된 이야기인데 지금 보시면은
이 형상도 외곽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열을 방출하고 있는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안에 뭐가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실제 뭐 드론일 수도 있는데 그걸 가지고 동그랗게 보이니까 UFO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 UFO의 속도에 대한 이 어떤 추측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투기를 보게 되면은 이 카메라가 이 하단부에 장착이 되어 있어요. 이 촬영 원리가 어떻게 되냐면은 저기 있는 피사체가 있으면은 얘가 실시간으로 줌인을 하거나 줌아웃을 하면서 따라가요. 이 트래킹이라고 하거든요. 피사체가 쭉 지나가면 얘를 잡았다 하면 잡았다는 게 뭐냐면은 트래킹을 했다는 거예요. 그 피사체에서. 트래킹을 하게 되면은 카메라가 돌아가면서 얘를 따라가요. 그리고 너무 멀리 있으면 가까이 가요. 계속 따라간다는 건 뭐냐? 내 속도와 무관하게 카메라가 줌인 아웃 회전하면서 따라가기 때문에 속도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속도다. 인간이 만들 수 없는 속도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영상을 보고? 네. 그러면 속도가 몇이냐라고 나오는 그 절대 수치를 찾아봤는데 아무도 절대 수치를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면 계산을 하면은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잖아요. 시간분의 이동한 거리를 알아야 되거든요. 저 허공에 날아가 있는 이 피사체가 얼만큼 이동했는지 모른다니까요. 카메라가 움직이면서 얘를 트래킹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동한 거리를 알 수가 없어서 속도가 안 나와요. 또 이렇게 질문하면 그래도 미국 국방성에서는 속도를 알고 있다라고 얘기할 것 같아서 제가 검색을 다 해봤어요. 속도와 관련된 내용 없어요. 이 지구에서 찍힌 UFO 사진 중에서 UFO가 있다 없다. 그거에 대해서 황 소장님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현재까지는 없다는 거잖아요. 아니 저는 없다고 한 적이 없어요. 그래요? 저한테 보여준 사진만 아니라고 한 거지. 이거 가지고 싸울 필요가 없어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전 세계 이 넓은 우주에 우리만 있겠어요. 외계인도 있고 다 있겠죠. 근데 우리 지구에서 찍힌 사진 중에 UFO가 있고 없고는 되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왜요? UFO가 있다라는 거는 외계인이 지구에 왔다는 거잖아요. 지금 와 있거나 지금 온 적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 작은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건. 왔으면 뭐 어때? 우리도 우주선 타고선 자꾸 달 날아가고 막 하는데. 근데 이제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우리 외계인이 이제 어떤 목적을 하는지 모르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그냥 UFO가 있다 없다가 그럼 싸우지 마세요 하면 그럴 사소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또 저한테 절 보호를 해주셔야 돼요. 어떻게 보호를 해요? UFO 타고 와가지고 지구 점령하겠다고 막 그러면은 저 같은 사람이 저 지구 방위대 같은 데 좀 들어가서 외계인 영상 분석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거 뭐 댓글로 해가지고 나 그만두게 하면은 이거 어떡하려고 그래요? 그럴수록 욕할 게 아니라 이런 사람을 진짜 나사로 보내고 해야 되는 건데. 그렇죠. 잘 키워졌다가 외계인이 진짜 있다 그러면은 그 영화 보면은 전문가들 해가지고 얘 약점을 찾잖아요. 영상 보다 따다닥 해가지고 쟤는 옆구리가 좀 약합니다 이런 거. 외계인 영상을 분석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소장님이. 진짜 외계인이면 들어가야죠. 저도 지구 지키려고 가족이 있는데. 뭐 어떤 걸 분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때? 뭐 촬영됐을 때 걔가 막 전파방해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든 적외선이든 자외선이든 뭘 해가지고 얘를 볼 수 있게끔 만든다든지 얘가 여기만 가면 쓰러지는데 거기에 뭐가 있는지 화질 개선 지켜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욕하고 그러면은 진짜 빨리 그만두면 될수록 지구는 위험해질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다음 회차는 남량 특집으로 준비했던 그 3회였죠. 오토바이 귀신 편인데 이러고 지나가게 되면 그럼 머리가 검은색이가 머리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런 형상들이 창난원으로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되면은 귀신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혹시 소장님 분석한 영상 중에서 아직도 미스터리가 풀리지 않는 그런 영상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대형 참사가 발생했을 때 핸드폰이라든지 여러 가지 디지털 장비들을 모아가지고 분석하는 실험실이 있었어요. 그 실험실에 이제 CCTV가 달려 있었고 그 CCTV를 보면서 누군가 등장하고 나가고 이런 것들 출입과 관련된 것들을 분석해달라고 했던 적이 있었어요, 저한테. 그걸 보는데 야간이었어요. 새밤인데 사람도 아무도 없는데 계속 뭐가 이상해요, 느낌이. 뭐가 조금씩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 밤 새벽 영상만 보면은. 그래가지고 이거 좀 이상하다 이거. 그래서 그 밤 영상만 분리해가지고 밤 영상만 좀 확대해가지고 어디가 움직이는지를 한 번씩 다 찾아봤어요. 그 영상을 좀 볼 수 있어요? 네, 여기 있어요. 있어요?
의자가 이렇게 움직이죠. 아무도 없는데. 의자 조작하거나 한 거 없어요. 진짜네? 네. 이게 얼마 동안 이러고 있는 거예요? 밤만 되면 이래요. 밤에만? 낮에 안 그러고? 네. 이게 의자가 동그랗게 해가지고 이렇게 회전식 의자인데 사람도 없는데 의자가 조금씩 계속 돌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데. 이건 조작되거나 편집된 영상도 아니에요. 이게 뭐야? 해가지고 이거를 고배속으로 출력해가지고 딱 보니까 얘가 계속 이렇게 돌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없는데 의자가. 낮에는 안 돌다가 밤에만 돈다. 창문 열려 있는 건 아니고요? 창문이 있는지 없는지는 몰라요, 저도. 몰라요? 네. 저도 솔직히 모르겠어요. 알려면 저 의자를 가져다가 안에 뭐가 꼬인 건지 아니면 저기 바닥면이 어떻게 된 건지 기울어진 건지 뭐 이런 것들을 보긴 해야 될 텐데 근데 이 같은 재질의 의자가 저기 있잖아요. 네. 앞에. 근데 쟤는 가만히 있고 얘만 도니까 근데 이게 바닥이 기울어져 있다 해도 한 번 돌고 멈추거나 해야 될 건데 계속 도는 거잖아요. 그럼 의자가 이렇게 뭐 꼬여져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이게 뭐 꼬여져 있을 리가 없잖아요. 좀 뭐 태엽 돌려가지고 천천히 도는 뭐 오르골처럼 그런 것도 아니고. 예. 근데 정말 이게 정말 상상해서 정말 이게 좀 진짜 뭐 귀신 같은 존재일 수 있다 그러면 그런 존재가 밤에 와서 여기 앉아서 한 바퀴 돌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진짜로 촬영되지가 않았잖아요, 이렇게 형상이. 네. 그럼 이게 진짜 귀신일 수는 있겠죠. 다음은 2회 동일인 분석편인데요. 구미 아동 사망 사건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 똑같이 생긴 일란성 쌍둥이나 뭐 사촌끼리 동일인 분석하려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 이걸 되게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동일하게 생긴 사람이 있다면 프로그램도 동일하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뭐 일란성 쌍둥이인데 조금 다르다. 그럼 다르게 구분이 돼요. 근데 완전히 똑같다, 외형적으로. 그러면 같은 인물로 나와요. 그러면 연예인 중에 형제 자매가 같이 활동하는 분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채연 씨와 채령 씨, 네. 가수. 이런 자매인 두 사람, 정말 닮은 두 사람을 분석하면 어떻게 나올까요? 실제로 그 대조를 해봤어요. 그 스타들에 대한 과도한 메이크업은 오차율이 생길 수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다 배제하고 실험을 해야 돼요. 원래 동일인 분석을 할 때. 두 인물이 있는데 이 두 인물에 대해서 안면식을 해보면은 보시면은 67% 나와요. 67%? 네. 와, 진짜 많이 나오네요. 많이 나왔지만 동일인은 아니에요. 67%면. 유사한 게 좀 있다는 거지. 야, 근데 자매도 높게 나오네요. 그럼 형제 자매 말고 좀 닮은 꼴 연예인, 정말 닮은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 중에 좀 동일인 분석해 보신 그런 분 있어요? 네, 박완규 씨하고 그 강영옥 씨? 네, 강영욱 씨. 얼굴은 똑같은데 한 명은 머리 길고 머리 짧고 머리 긴 분. 네. 네, 두 분에 대해서 이제 누가 봐도 너무 닮았다 해서. 야, 그거 궁금한데? 네. 근데 그 동일인 분석할 때 머리도 참고를 하나요? 머리 길이나 이런 것도? 아니, 그건 참고 안 해요. 오로지 얼굴만? 얼굴, 뭐 눈, 코, 입, 대. 우리 약간 예상해 볼까요? 이게 샘플 있잖아요. 저랑 아웅산 장군 앤드 라이언 고슬링이 7.9% 나왔잖아요. 권희룡, 김남길 두 분 0.27%가 나왔었죠. 네. 네. 그 정도로 봤을 때 박완규, 강형우 한 몇 프로 나왔으려나? 몇 프로 나왔을 것 같아요? 8%? 저랑 라이언 고슬링 정도다. 잠시만요. 12%요. 더 올려야 돼요. 한참 올려야 돼요. 높게 나왔나 보죠? 네, 상당히 높게 나왔어요. 한 15%? 20%? 아니에요. 상당히 높게 나왔어요. 높게 나왔어요? 37% 나왔어요. 37%? 우와, 이거 진짜 높게 나온 거 아니에요? 뭐 높게 나와도 동일인은 아니에요. 아니, 왜냐면 아까 채령, 채연이었나 했을 때 뭐 60 몇 프로 나오고 했잖아요. 피도 하나 안 섞인 두 사람이 37% 엄청 높게 나온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실험을 하다 보면은 이건 높게 나온 게 아니에요. 그 의미 수치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별로 없는 거예요, 이게. 그 라이언 고슬링처럼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 저랑 라이언 고슬링 정도다. 그러면 이제 영상 분석 보고서 AS 마지막 질문입니다.
첫 번째 편이죠. 1회 위변조 분석 편에서 AI가 만든 가짜 사진도 위변조 분석이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이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를 제가 검출 맵을 통해서 출력을 하게 되면은 보세요. 얼굴 테두리 부분에 뭔가 울렁울렁거리는 네. 흔적들이 쭉 나오죠. 네. 이게 손댄 흔적이에요. 그걸 다운받은 다음에 그 데이터에서 데이터 파일을 한번 열어보세요. 열어봐서 소프트웨어가 이상한 게 사용된 게 있는지. 저도 궁금하더라고요. AI가 만든 사진도 위변조 분석을 통해서 진짜 사진과 구별할 수 있을까? 이게 위변조라고 하는 거하고 AI가 만든 사진하고는 별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인공지능이 만든 거는 그냥 아예 없는 거를 새로 만든 거예요. 트럼프 사진인가? 네, 인공지능한 거 그런 것도 보면은 거기 있는 모든 것들이 원래 있었는데 트럼프만 집어넣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아예 인공지능이 그린 거예요, 다. 그 때문에 이거를 위변조로 볼 게 아니고 저는 그냥 아트다. 그 분석할 필요가 없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사람들 혼란을 줄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거를 좀 구별해낼 수 있냐. 그래서 나오는 게 컨텐츠에 대한 위변조 영역을 분석하는 게 아니고 이 컨텐츠 자체에 대한 원물 분석이라는 게 있어요. 메타데이터 같은 거. 메타데이터라든지 JPG 어널리시스라든지 양자화 테이블이라든지 그런 걸 분석함으로써 얘가 가지고 있는 고유 성분 DNA를 분석할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누군가가 인공지능이 만들어 놓은 이 합성된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이 핸드폰으로 찍어서 나한테 보여줬는데 이게 진짜예요라고 하면은 그 데이터의 DNA를 열어서 그 핸드폰 건지 아닌지를 분석하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이 사진이 조작됐나 안 됐나를 보는 게 아니고 이게 원본인지 아닌지를 먼저 봐야 되는 시대가 온 거예요. 자, 오늘은 영상 분석 보고서 AS 시간으로 그 알지알 함께 했는데요. 그럼에도 절대 빠질 수 없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알이 Q&A 시간. KMK님, 소장님은 솔직, 담백, 시원, 위트 다 가지신 것 같은데 그 와중에 귀여우시기까지 해요. 본인 가신 거 아니죠? 매력 부자이신데 본인이 매력 부자인 걸 언제부터 아셨나요? 그것도 알고 싶습니다. 본인이 매력 부자인 걸 언제부터 하셨어요?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사실 이 질문 약과예요. 이 질문 약과고 이런 질문도 있더라고요. 고은채님이 남긴 질문인데 미남으로 사는 기분이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하셨어요. 한 번도 그렇게 느껴본 적이 없어요. 아 근데 강동원 씨가 그랬나? 뭐 그러더라고. 난 잘생긴지 모르겠다. 뭐 그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그런 느낌인가요? 또 UFO 다 댓글 해결했더니 또 다음 질문 갈게요. 사또맘마님, 다시 태어나도 법영상 분석 전문가 하실 건가요? 하고는 싶은데 하나를 더 해서 하고 싶어요. 지금 제가 법영상 분석을 하다 보니까 변호사가 하고 싶어요. 지금 제가 하는 영상 분석은 다 법과 관련된 내용들이거든요. 재판도 가야 되고 참여도 해야 되고. 근데 법영상을 잘하는 변호사면은 제가 더 잘 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사건에 대해서. 제가 하는 역할이 너무 한계가 있어요. 가서 증인으로서 팩트만 얘기해주고 오는 게 전부여서 사건 기록을 다 열람할 수도 없고 또 재판부에 가서 막 몇 개 얘기할 수도 없고 하다 보니까 그 영상 분석하는 변호사? 다시 태어나면 변호사까지 하고 싶다는 그 마음을 저는 좀 알 것 같아요. 항상 좀 아쉬워했잖아요. 뭔가 억울한 사람이 있더라도 내가 의뢰된 내용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야 되고. 네, 왜냐면 제가 법 얘기를 하면은 변호사법 위반으로 걸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계가 있어요. 네. 법영상 하는 변호사. 네. 이번 생에도 뭐 불가능할까지는 않은데. 이제는 좀 쉬어야지. 다음 질문입니다. 애옹이님께서 아쉬워용 언제 또 돌아오나용 하고 댓글 달아주셨는데 또 이렇게 소장님을 보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새롭게 준비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월간 황민구. 왜냐면 저희가 이제 소장님이랑 한 번씩 이렇게 사석에서 밥도 먹고 술도 먹고 이렇게 하면서 재밌는 일이 많다, 소장님 주변에. 여러 의뢰인들도 있고 여러 방송에 또 의뢰도 있고 이런 거를 같이 좀 자주 얘기하면 좋겠다. 그러다가 나온 게 바로 이제 월간 황민구잖아요. 네. 월간 황민구는 소장님 최근 맡은 사건들 외에도 요새 이슈가 되는 뭐 영상, 사진 이런 다양한 어떤 사진, 영상 이런 것들을 분석해보는, 얘기해보는 그런 시간을 이제 해보려고 하거든요. 황민구 사님께 분석을 의뢰하고 싶은 영상, 사진이 있다면은 요 댓글, 영상을 링크를 통해서
달아주시거나 저희 그알 유튜브 팀으로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월간 황민구에서 낱낱이 분석을 해드리고 뭐 본인이 직접 갖고 있는 사진 영상이 아니더라도 최근 뉴스에서 본 이 영상, 유튜브에서 본 이 영상, 어디 뭐 온라인 카페에서 본 이 사진 뭔가 좀 궁금한 게 있다. 그런 것도 링크를 남겨주시면은 일단은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그 알죠 알 시간에 황소연과 함께 고정으로 월간 황민구는 저희 둘이 일단 하는데 만약에 정말 나오고 싶은 제보자가 있어. 이 영상 분석해 주세요. 뭐 이 사진 해주세요. 하면 게스트로 모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BTS 멤버끼리 생일 파티 했는데 뭐 케이크를 쏟았어 누구한테 이거 분석해달라. 그래서 뭐 정국 씨 나와가지고 이렇게 같이 할 수도 있고. 예. 재밌겠네요. 그러면 연예인들 저 되게 많이 보겠네요. 뭐 저만 조작자 보실 수도 있고. 기분 좋아졌는데.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다. 혹시나 제보도 주시고 좀 진짜 직접 나와서 같이 뭔가 영상에 대한 사진에 대한 얘기를 해보고 싶다. 그런 분들도 혹시 또 메일 주시면 시청자분도 나오셔도 되겠네요. 그럴 수도 있죠. 그 아리 분들이 나올 수도 있고 네. 누구든 네. 한번 좀 좋네요.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황소연님과 또 오랜만에 그 알잘에서 얘기를 나눠봤는데 오늘까지 그 알잘 3번째 출연이거든요. 벌써 그때. 네, 3번째 출연 소감 궁금하네요. 일상적인 얘기한 게 아니고 AS를 했기 때문에 뭔가 좀 꽉 찬 것 같아요. 월간 황민구 한다고 그래가지고 네. 여기서 또 끝난 게 아니라서 그죠. 또 기분도 좋고. 그렇죠. 자, 그러면 저희는 다음 그 알잘에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오고요. 또 황소영님과 월간 황민구로 또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